눈 주변이 파르르 이렇게 떨리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나타날 때 대부분 이런 생각 들죠.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뭐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치료가 잘 안 되거나 반복되거나 했을 때는 우리 생활 습관이 눈 떨림이게 하는 확실한 원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연닥터 상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눈 주변에 어떤 떨리는 증상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이 좀 들어왔네요. 오늘 주제는 그래서 눈 주변 떨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눈 주변이 파르르 이렇게 떨리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나타날 때 대부분 이런 생각 들죠.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뭐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해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눈떨림은 흔히 발생하는 증상이죠. 근데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눈떨림의 어떤 원인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병원에서의 해결법과 또 병원 없는 세상에서 자연 치유하는 방법을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떨림은 의학적으로 우리가 안검경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로 눈꺼풀 근육이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하나의 증상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무해한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고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눈떨림이 오래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생각도 들죠. 내 건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걱정을 하게 돼요. 일단은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떨림의 원인은 5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서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거기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눈이 떨리는지 그걸 한번 체크해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제일 많은 것이 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몸에 그런 물질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혈액을 타고 흘러다니다가 결국 눈 주변에 가서 근육을 떨리게 만드는 이런 증상을 만들죠. 그래서 충분히 쉬지 못했거나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눈 주변에 작은 어떤 모세혈관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눈 주변에 과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눈 주변의 모세혈관들이 피로에 상당히 민감해요. 그래서 쉽게 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카페인을 과다 섭취했을 때 또 이 떨림이 나타납니다. 커피, 에너지 음료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은 카페인 성분이 신경을 자극해가서 근육 떨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하시거나 일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은 눈꺼풀이 근육이 막 피로해져요. 그러면서 떨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영양소의 어떤 부족이에요. 혈액 내에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면은 떨림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영양소, 관계되어 있는 영양소는 마그네슘과 칼륨입니다. 이런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은 근육에 신경 신호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져요. 그러므로 인해서 떨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5번째는 눈의 과도한 사용입니다. 장시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눈을 혹사하게 되면은 눈 주위 근육이 긴장하면서 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원인을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눈떨림은 정말로 위험한 것인지 어떤 신호인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이 눈떨림은 단순히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쉬면은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눈떨림이 있다가 사라지면은 이건 큰 문제가 안 생겨요. 없어요. 그냥 좋아진 겁니다. 내 몸이 스스로 치유한 거예요. 그러나 아마 이런 경우에는 신경계 이상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떨림이 일주일 이상 지속될 때, 그 다음에 눈떨림과 함께 얼굴 근육까지 막 이렇게 떨릴 때 떨림과 함께 시야 장애가 나타나요. 눈이 흐릿해지거나 어떤 시력에 문제가 올 때, 또 떨림이 점점 심해지면서 빈도가 너무 잦았을 때, 물론 생활에도 불편하지만은 이럴 때는 우리 몸의 이상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경우에는 신경계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병원에서는 혈액 검사라든가 신경계 검사 같은 것을 통해서 떨림의 원인을 확인하고 찾게 되겠죠. 만약에 떨림이 신경 자극에 의한 것이라면은 보통 병원에서는 약물 치료를 권해드려요. 진정제나 항콜린제 같은 것을
처방해서 신경을 안정시키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톡스 주사를 또 이때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피부 미용에 사용하는 이 보톡스 주사를 주게 되면은 이 만성적인 떨림이라든가 특히 안검 경련이 심하게 있는 경우는 보톡스 주사를 사용해서 근육의 과도한 움직임을 좀 억제시키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병원에서 하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이제 병원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잘 안 되거나 반복되거나 했을 때는 이때는 우리 생활 습관이 눈 떨림이게 하는 확실한 원인이 있어요.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어 줌으로 인해서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충분한 휴식과 수면입니다. 매일 6시간 이상의 어떤 규칙적인 숙면, 이 숙면은 눈 근육의 회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이 잠자기 전 스마트폰을 사용을 좀 줄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숙면 환경이 만들어져요. 숙면과 어떤 눈의 과로를 피하는 스마트폰을 좀 자제하시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카페인 좀 섭취를 줄이기입니다. 커피나 어떤 에너지 음료 같은 이런 것들 대신에 따뜻한 물이나 허브티 같은 것을 마시는 습관으로 바꾸시는 것이 눈떨림을 치유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원인이 이제 영양소에 문제가 온 경우는 영양소 섭취인데요. 눈떨림의 예방을 주는 영양소 첫 번째가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슘은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냥 그 다음에 바나나, 시금치 같은 거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식품을 찾아서 드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칼륨의 문제인데 이 칼륨은 고구마나 아보카도 같은 거, 토마토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식품을 조금 더 찾아서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비타민 B군이라고 해서 비타민 B인데 이것은 이제 통곡물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계란에도 들어있고 유제품에도 들어있는데 유제품보다는 계란 아니면 통곡물을 좀 많이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대부분은 어떤 영양제나 어떤 음식으로 치료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요. 이걸로만 갖고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영양제 하나 먹으면 음식 하나 먹으면 막 좋아진다. 이건 심플은 하지만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치료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원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영양소를 섭취해도 우리가 치료되지 않은 경우는 다른 스트레스 문제라든가 과로 문제라든가 이런 걸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영양제만 가지고서 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는 눈이 휴식을 주는 거예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 눈 주변의 근육들이 긴장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릴렉스 해주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1시간마다 눈 주위 마사지 해주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손바닥을 비벼가지고서 눈 주변을 따뜻하게 이렇게 마사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따뜻한 찜질 같은 거, 수건을 따뜻하게 해서 찜질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MDR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눈 운동과 함께 눈의 긴장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마음을 좀 편하게 하는, 스트레스를 이완하는 이런 작용으로 쓰는데요. 이 방법은 눈동자를 크게 원을 돌리면서 좌측으로 한 20번 정도 돌리시고 우측으로 이제 20번 정도 돌리시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눈 주변에 있는 흐름이 좋아지고 긴장을 릴렉스할 수 있는 좋은 운동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권장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건 자연닥터의 어떤 비법입니다. 만성화되고 진짜 치료가 잘 안 될 때는 스트레스 관리와 지압법입니다. 잘 낫지 않는 경우는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눈 주변에 모세혈관이 집중돼 있어요. 이런 모세혈관이 잘 흐름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위를 지압하는 것인데요. 신경학적으로 보면은 눈과 관련된 뇌신경이 있어요. 이 뇌신경이 12쌍의 말초신경이 있는데 이 중에서 4쌍이 눈과 관련이 있어요. 눈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눈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눈에 영향을 주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스트레스는 눈으로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의학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봤을 때도요. 우리가 눈꼴 살아온 일들을 많이 보게 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상당히 스트레스가 눈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소방관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PTSD라고 하는 이 외상성 트라우마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눈을 통해서 충격적인 이런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이랬을 때 어떤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쌓이게 돼서 결국은 트라우마로 작용해서 눈에 또 이상을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이런 경우 결국 심한 스트레스와 어떤 이런 긴장들이 눈 주변의 모세혈관 혈액순환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눈 주변을 충분히 마사지해줌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을 좀 도와주는 이런 치료법들을 쓰시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자연닥터가 권하는 것은 호흡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마음 챙김법, 스트레스 이완법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는 눈 주변에 집중되어 있는 모세혈관을 직접 지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세혈관 도수법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결국 눈떨림은 일단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큰 문제는 아닐 가능성이 제일 크지만 내 생활 습관만 조금 바꿔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한 어떤 휴식과 어떤 영양 섭취, 눈의 피로를 줄이는 어떤 생활 습관, 마음의 안정만으로도 떨림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떨림이 오래 지속되거나 심각한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병원의 검사 필수적으로 한번 받아보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을 한번 여러분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되돌아가라고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오늘의 어떤 이야기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자연닥터 상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